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자, 프로그램에 보시면 원천징수의 근로소득관리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하시면 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창이 열렸어요. 그죠? 자, 그 중에 여기 수당공제라는 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수당공제. 자, 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당공제 등록, 위 칸은 수당을 등록하는 데고 밑에는 공제 등록을 하는 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자, 여기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어요. 그죠? 과세란 그렇죠. 소득세를 계산하겠다라는 거고 비과세는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당명 있고 여기 유형이 있는데 유형은 이제 뭐 급여냐 상여냐 아니면 급여냐 식대냐 이렇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요 코드입니다. 즉 비과세인 경우에는 이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세일 경우에는 코드가 안 들어가도 돼요. 왜? 한도를 계산하지 않거든요. 과세인 경우는. 그런데 비과세인 경우는 한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식대 같은 경우는 월 얼마까지 비과세예요? 10만 원. 그러면 20만 원 받는 사원은 10만 원은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로 소득세를 내시는 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월정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월정액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이 월정액이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이 월정액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 보세요.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에 표시 여부. 자, 야간 근로수당 전년도 총급여가 얼마 이하에 돼요? 3천만 원 이하고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사업만 연 24만 원 한도로 비과세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당과 공제 등록은 현재 귀속년을 전체월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한번 설정해 놓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요겁니다. 실비 변상적인 수당이에요. 실비 변상적인 수당은 정기적 이더라도 비과세 한도만큼은 월정액 급여에서 뭐 한대요? 제외한다. 자, 그러면 실비 변상적 수당이란 과연 뭐냐?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합니다. 자, 출퇴근할 때는 내가 부담해야 되죠.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보러 낮에 다녀요. 그러면 회사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교통비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차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내 차의 기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실비 변상적인 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용한 것만큼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쓸지 못하니까 얼마를 쓸지도 알지 못해서 20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는 거를 실비 변상적인 수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식대는 좀 달라요. 식대는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무조건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식대는 실비 변상적 수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비과세는 10만 원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월정액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식대는 월정액에 포함.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정기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전기는 월정액에 포함이 되는 거, 부정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 학자금 상환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다 입력해서 고정 항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의 화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입니다. 1월부터 10월 급여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우리 회사는 기본급 줄 거고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 야간근로수당, 육아수당, 국외근로수당도 있대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총 급여를 계산을 하고 공제는 국민, 건강, 고용, 장기,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되게끔 만들 거예요. 자, 급여 내역 중,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했어요. 즉,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식대는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 자, 야간 근로수당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육아수당은 10만원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국외 근로수당은 그렇죠.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사무직인 경우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현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비과세잖아요. 그게 세법상 비과세 요건입니다. 그거에 맞게 수당 등록을 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라 그랬어요. 자, 국민건강고용보험은 실제 적용료를 무시하고 위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먼저 보고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기본급 과세입니다. 자, 과세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직책수당도 과세, 식대는 비과세, 자가운전 비과세, 야간근로 비과세, 육아수당 비과세, 국외 비과세 이렇게 다 적습니다. 그러면 과세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급여를 수당 등록해보고 급여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프로그램을 오시면 자, 과세, 기본급은 과세죠. 건들 필요 없고요. 자, 상여는 지금 요번 달에 상여를 준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상여는 일단 부로 가겠습니다. 부. 직책수당은 여. 우리 회사에 월차수당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부로 갑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부로 가고 사용하는 수당만 여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봤으니까 여.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여. 그리고 얘를 이렇게 살짝 올려보세요. 야간 근로수당도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자, 여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육아수당을 넣어야 되죠. 자, 여기에다가 비과세 선택하세요. 그리고 육아수당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육아수당. 자, 엔터. 그리고 코드를 찾아야 되죠. F2. 여기에다 육아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Q01에 육아수당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육아수당은 정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로 합니다. 자, 이번에 뭐가 또 있죠? 국외 근로수당입니다. 여기에다가 비과세 선택하시고요. 국외 근로수당.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F2 또 누르세요. F2 누르면 국외라고 한번 치면 국외랑 관련된 이렇게 월 100만원짜리 비과세냐 300만원짜리 비과세냐 전액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마천한테 줄 거이기 때문에 월 100만원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클릭해 주시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당은 다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제 항목에
국민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있어요.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죠. 혹시 노동조합비라든가 아니면 상조회비 그런 거 있는 경우 요 밑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공제요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공제요건 F2 눌러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과세 코드를 잘 모르겠다. 그럼 요 코드 F2를 이렇게 여기서 F2 눌렀었잖아요. 거기에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뭘 보여줬죠? 한도액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이 넘어가면 100만 원까지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로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다 됐으니까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셨어요? 자, 1월 갑니다. 1월. 자, 1월 달은 급여 언제 준대요? 매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월 25일. 자, 전월, 즉 작년도 게 있다. 그러면 복사를 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하세요. 자, 아니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우리가 등록한 수당들이 나왔어요. 자,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 야간, 육아. 그리고 공제는 국민, 건강, 장기요양, 고용. 자, 소득세는 설정을 하지 않으면 100% 계산된 게 나와요. 그런데 소득세는 80에서 120%까지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국세청에 신고하면 돼요. 나는 매달 80%만 띄겠다. 그러면 연말정산 정산하고 나서 납입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가 돼서 환급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많이 띄었다가 13월에 봉급처럼 연말정산에 다 혜택을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100%는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80에서 120%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인구의 급여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400만 원입니다. 직책수당 30, 식대는 10만 원, 자가운전 50만 원. 와, 50만 원 준대요. 자가운전 50만 원인데 비과세는 얼마요? 20만 원. 그러면 30만 원이 과세로 넘어갑니다. 야간 근로수당 없고 육아 수당 없고 여기 국외 근로수당 없어요. 왜? 정인구는 국외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즉 파견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식대의 10만 원과 자가운전 보조금의 30만 원이 비과세고 나머지는 다 과세로 해서 급여 계산을 했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18만 원, 13만 3,400원, 13,670원, 36,800원, 소득세는 12만 6,250원이 됐어요. 자, 되셨나요? 자, 사마천 갑니다. 자, 사마천 클릭하고 여기 국외 근로수당 나왔네. 아까 정인구는 없었는데 사마천은 아까 우리 사원 등록에서 전 시간에 사원 등록에서 우리 뭐 했죠? 그렇죠. 국외 근로수당의 1번 비과세 선택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기본급 500, 직책수당 20, 식대는 10만 원, 자가운전 20, 야간 근로수당 없고 육아수당 20만 원 있고요. 국외 근로수당 100만 원 있습니다. 오, 이렇게 쳤더니 자,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20만 원 비과세죠. 육아수당은 10만 원만 비과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국외 근로수당은 100만 원 비과세예요. 그래서 비과세 총 합계가 140만 원이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과세는 530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21만 8,700원, 16만 6,750원, 17,090원, 42,400원, 그리고 소득세가 23만 5,3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죠. 23,53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석정이 어디로 갔죠? 왜 1월에 안 나왔냐면 정석정은 4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급여 부르지 않고요. 4월에 아마 입사자로 해서 불러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사람이고 퇴사자는 아직 없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걸 크게 이렇게 보시면 전체 사원 당월분을 볼 수 있고 또 현재 볼 수 있고 연간도 볼 수 있고 요 밑에 있는 금액을 보실 수 있어요. 상반기
밑에 보시면 뭐 상반기, 하반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누르면 얘가 화면이 커져요.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월 급여 됐죠? 자, 그러면 2월 급여를 한번 줘볼까요? 1월부터 10월까지, 10월까지 주라 그랬으니까. 자, 2월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2월 25일 하면은 전월의 급여 대장을 복사합니다. 네, 우리 1월달 준 거 있어요. 그대로 복사할까요? 예. 복사하면 정인구에 이렇게 급여가 들어와 있고요. 사마천도 눌러보면 복사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전월과 동일한 경우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급일자라고 있어요. 자, 상단에 지급일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2월 급여를 이렇게 지급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 3월로 한번 복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복사를 눌러서 귀속이 언제냐? 자, 3월입니다. 지급은 3월 25일 날 할 거예요. 그죠? 복사하고자 하는 귀속월을 입력합니다. 동일한 귀속월과 지급일자에 이미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삭제하고 복사가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복사하고자 하는 귀속월이에요. 3월을 내가 복사할 거니까 복사. 처리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복사가 됐죠? 똑같이 복사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 달 한 달 내가 열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다중복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개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얘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지급일자 수정은 요 지급일자를 수정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사했고요. 자, 그러면 3월이 이렇게 열렸죠. 4월 한번 볼까요? 자, 4월 25일 누르면 전월 급여대자 복사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정인구와 사마천은 복사가 됐는데 정석정은 그쵸. 4월에 입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입력해 줘야겠죠? 자, 200만 원 입력합니다. 생산직이었어요. 이 사람. 직책수당은 없고요.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20만 원. 야간 근로수당 20만 원. 육아수당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면 240만원까지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랬죠. 자, 야간 근로수당 또는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야간 근로수당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과세에 딱 건이 찍혀 있죠. 예.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씩이니까 12달이면 2일은 2, 2, 4, 8 그러면 280만원이잖아요. 그죠? 280만원이면 240만원을 초과하네요. 그죠? 그럼 240만원까지만 즉 10달인가요? 아닌가요? 12달. 2일은 2, 2는 4. 딱 12달이네요. 그죠? 딱 20만원이니까 1년 내내 비과세가 되네요. 그런데 만약에 연장근로수당이 30만원이다. 그러면 240만원까지 될 때까지만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과세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돌려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세팅만 즉 처음에 구축할 때 그것만 잘 해놓으시면 급여는 계산해 보시면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득세가 없어요. 그죠? 자,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인구 사원의 이 소득세가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떻게 알아보시냐면은 인터넷을 열으셔서 국세청 홈택스 아닙니다. 국세청 사이트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인터넷에 자,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들어오셔서요. 살짝 올리시면은 여기 연말정산이라고 있어요. 연말정산 탭으로 오셔서
홈택스 아닙니다. 홈택스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나의 월급은 얼마냐? 자, 여기는 과세 부분만 넣으셔야 돼요. 비과세 부분 넣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 오셔서 정인구의 과세 부분은 4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460만 원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시고 공제 대상 가족수 본인 포함해서 몇 명이냐? 이거는 부양가족 명세서를 열어보면 돼요. 즉 사원 등록에 정인구의 부양가족 명세를 보면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5명 중 20세 이하의 자녀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20세 이하는 2명이죠. 자 2명을 입력을 하고 조회를 눌러보시면 80%를 선택했을 때는 10만 1,000원이고요. 100%를 선택했을 때는 12만 6,250원, 120%를 선택했을 때는 15만 1,500원을 소득세를 띱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떠요. 그럼 우리 100% 했죠. 12만 6,250원인지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12만 6,250원 이렇게 해서 100%를 띄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서 계산된 소득세가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세랑 같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월급을 받을 때 얼마를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하나 재밌어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월까지 했고요. 자, 5월부터 10월까지 몽땅 주겠습니다. 자, 그럼 5월 25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정석정도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지급일자로 저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 자, 6월이죠? 6월을 6월 25일 복사. 그랬더니 이렇게 6월도 들어왔어요. 다중복사요? 다중복사는 언제부터? 자, 7월부터 10월까지 지급은 당월 지급입니다. 그래서 당월 25일 날 복사 그랬더니 쫙쫙쫙쫙 하면서 이렇게 6, 7, 8, 9, 10 들어온 거 보이세요? 이게 다중복사예요. 네. 그래서 각 해당 월에 25일 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달까지 급여를 지급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급여 자료 입력하는 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